정말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유들 이 상황을 좀 잘 극복해 나가는 네. 그런 아이로 키우길 바라는 거잖아요, 결국. 네. 이제 그런 데에 포인트를 둔 게 바로 사회성인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좀 사회성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. 네, 그래서 그거는 지난번 저희가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많이 좀 다뤘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고요. 오늘은 이제 그 집단 따돌림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제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만 오늘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엉뚱하게 자꾸 끼어든다든지 아니면은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얘는 정말 딴 이야기를 해버린다든지 그리고 친구 이야기 다 끝났는데 아직도 혼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든지 얘가 진짜 우리 얘기를 듣고는 있는 거야? 그렇죠.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좀 있고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요.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만 그 단서가 나오지 않고요. 엄마하고 대화할 때도 나와요.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동생하고 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런 것들은 잘 파악하실 수가 좀 있죠.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거나 아니면 금세 울어버리거나 이런 식의 행동으로 이제 가게 될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은 얘가 왜 이렇게 버럭 화를 낼까? 그러면 그게 얘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표현이 빨리 안 나오나 아니면 언어 능력이 조금 떨어지나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다른 게 있나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런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눈을 잘 마주치지 않죠.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마주쳐야 되잖아요. 이렇게.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이야기를 할 때. 제가 상담할 때도 보면은요. 아이들은 이렇게 눈 마주침이 잘 되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다. 대부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딴 데를 보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나 좀 이렇게 하고 있죠. 그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도 눈을 마주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. 그거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.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은 자 엄마 봐 하고 이렇게 머리를 잡고 해도 그러면 이렇게 얼굴은 있는데 눈이 이렇게. 그렇죠. 그걸 보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안 볼 수 있는 거니까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아이들이 사회성을 키우는데 좀 어려움을 미치고요.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거의 공감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심하면 이건 좀 병리적인 측면으로 가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은 그래서 농담을 해도 농담으로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. 야, 너 그러면 다람쥐 같아. 내가 왜 다람쥐야? 이렇게 물거든요, 아이들이. 그러니까 이렇게 농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못하고 또 한 가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집요하게 자꾸 그것만 생각하니까 대화가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래요. 그럼 결국은 내 아이가 좀 사회성 문제가 있어서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사실은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.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나요?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사회적인 상황 파악, 아까 제가 사회적인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면 아이들이 문제를 생긴다고 그랬잖아요. 그런 거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키워주셔야 되고 그런 파악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다음 뭘 해야 돼요?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가르치시는 것이 좀 필요하죠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어린애한테 너무 어른애 너 공감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죠. 그래서 아주 첫 번째 단계 1단계부터 우리가 3단계까지 하면 1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. 눈 마주치기, 인사하기, 그리고 뭐 누가 이거 해줘 그러면 미안 나 지금 못해 이렇게 좀 거절하는 거. 이런 거 다 못해서 아이들이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. 그런 가장 기본적인 1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은 2단계는 이제 조절을 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화도 조절해보고. 그다음에 또 규칙을 지키는 거라는 거는 조절을 해야 가능한 거거든요. 규칙도 지키게 하고. 너무 초콜릿이 먹고 싶은데 참을 수 있는 그런 거. 뭐 그런 것도 다 들어가고 또 전화 예절. 뭐 말도 안 끝나대서 뭐 끝나든지 또 식사 예절. 막 계속 쩝쩝쩝쩝 너무 소리 내면 친구들 얘랑 먹으면 더러워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참을 줄 알아야죠.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그 조절에 대한 걸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2세에서 만 7세 이 정도까지 그런 걸 집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좀 훈련시키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협상하고 그거를 조정하는 거.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협상하고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다른 사람 이야기도 좀 잘 듣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갈등이 생길 때 그거를 나도 한번 양보하고 쟤도 조금 양보하게 해서 좀 협상에서 중간치를 뭐 잡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좀 다 해당이 좀 될 수 있고 또 협상하려면 뭐 해야 돼요? 공감해야 됩니다. 제가 이러니까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1단계에서부터 차근히 아이들한테 순차
초차적으로 좀 접근이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엄마들이 아이들이 조금 쉽게 사회성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 나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. 네, 집단 따돌림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. 네, 그러면 네. 일단 적절한 그 개입을 부모로서 네, 해야 네, 될 네. 텐데 네. 가장 고민되는 것이 정말 학교를 찾아가서 네. 이거를 공론화를 시켜야 되는 건지 네, 네. 아니면 그냥 내 아이가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 엄마를 만나서 문제를 뭐 이렇게 그냥 좀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봐야 되는 건지.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네. 물어보면 엄마한테 얘기 못해요. 우리 엄마 완전히 불같이 화내가지고 네네네. 문제를 너무 크게 만드니까 네네. 얘기할 수 없어요.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면서요. 많아요. 그래서 사실 이제 갑자기 막 상담센터로 급하게 막 전화가 몇 통씩 걸려올 때가 있거든요. 그건 뭐냐면 지금 학교에서 나를 불렀다.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선생님. 예, 아니면은 뭐 얘가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.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. 내가 가야 되느냐, 말아야 되느냐. 그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되느냐, 말아야 되느냐. 이런 걸로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요.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참 민감한 사항이죠.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아이들도 와서요. 선생님께서 그러면 엄마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지 그랬니? 하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이야기하신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.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더 아이들한테 더 따돌림을 당하게 됐어요. 네.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두렵죠. 예, 예. 그래서 왜냐면 어머님이 섣부르게 괜히 개입을 했다가는 그 앞에서는 네 하고 뒤에 가서는 더 괴롭히는 그렇죠. 거예요. 그럼요. 예. 너 엄마한테 일렀냐? 막 이러면서. 네네. 너는 뭐 그것도 뭐 막 이렇게 해서 놀